안녕하세요. 푸른 이소장TV의 푸른 이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상담 진행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중 첫 번째,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불인이 분들, 신혼부부 분들, 처음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소장님, 저는 분양권을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분양권이란 건 대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의외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분양권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분양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이제 취득하시는 거는 이제 청약을 통해서 취득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원분양자에게 이제 승계를 받아서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양권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분양권 거래를 하고 있는데, 분양권을 되파는 이유는 뭐냐면요, 보통 첫 번째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뭐 청약을 했던가 아니면 매매를 해서 나는 실거주를 할 거다라고 분양권을 받았어요. 근데 다만 이게 계약을 하고 나서 완공 시점까지 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잖아요. 그 시일 사이에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가 실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요 권리, 요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이제 시세 차익 등을 노리고 투자 목적으로 취득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 분양 시점부터 완공되는 시점까지 시일이 걸리는데, 그 시일이 걸리는 약 2, 3년의 기간 동안 부동산 사이클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게 상승장에 잘 물리게 되면은 프리미엄 시세 차익을 남기고 요거를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목적에서 분양권을 취득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실입주는 하지 않으실 계획으로 다시 이제 분양권을 매도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전체 아파트 대금의 10%를 건설사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제 계약금이고요. 저희 두산 위브더 제니스 오션시티는 이제 5% 계약금으로 진행을 했지만, 실제 대부분은 10%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션시티도 5%의 계약금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이제 두산건설에서 원분양자 분들에게 이제 금전 대차 계약을 맺어서 5%를 대여를 하는 형식으로 보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0%고요. 하지만 본인의 자금이 들어가는 건 5%였습니다. 당연히 요 나머지 5%는 무이자로 대여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실제로는 10%에 대한 대금을 납부를 하고 요 분양권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회차부터 6회차까지 있어요. 그러면 한 회차마다 10%씩 해가지고 총 60%의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금까지 하면은 총 70%지요? 그러면 나머지 30%는 잔금 시에 치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사에서 보통 이제 연계된 은행을 통해서 중도금 대출을 다 같이 일으킬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따라서 무이자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유이자로 해서 나중에 후불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오션시티는 무이자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 시기 전까지는 무이자고요. 다만 이제 입주가 가능한 날짜가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날짜가 정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입주를 하시는 게 이자가 작게 들어가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일단 입주 시에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현금 있잖아요. 아파트에 대한 그 감정가가 나옵니다. 그럼 그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아서 현금과 대출 요렇게 해가지고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게 되고요. 그 잔금을 일으키면서 기존에 있던 중도금 대출은 이제 없애고 요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오션시티 푸른 부동산은 두산 위브더 제니스 오션시티의 분양권 거래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러면 소장님, 계약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 거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아요. 일단 저희 원 분양자가 이제 매매 계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시는 금액이 있겠죠. 그 금액을 저희에게 의뢰를 해주시면은 그 금액으로 광고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매수인 분께서 저는 그 매매 계약, 그 매매건에 대한 금액과 그런 세부 내용, 특약사항이 다 오케이 하시는 경우에 금액과 내용을 잘 협의를 하셔서 양쪽이 다 오케이 하는 경우에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부동산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서로 신분 확인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매도인 분, 이제 원래 집주인 분, 저희 매도인 분에게 이제 분양 계약서를 받아서 저희도 매도인 분의 신분을 확인을 하고 그분이 원 분양자가 맞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계약 진행을 합니다. 저희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부가 있는 게 아니고 분양 계약서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혹여나 요 계약이 진행될 때 이 사람이 명의자가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그걸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1회차부터 6회차까지 중도금 대출이 잘 실행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승계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저희 부동산에 방문을 하셔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네,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저희가 이제 양쪽 일정 체크를 합니다.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승계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 분양 사무실에서 명의 변경도 한 날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양쪽 다 예약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예약 진행은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은행 스케줄과 은행 스케줄과 분양 사무실의 스케줄, 그리고 부동산의 스케줄과 매수 간의 스케줄이 모두가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스케줄이 조금 조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니 그 스케줄에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명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한 3시간 정도가 걸려요. 먼저 은행에 도착을 해서 중도금 대출 승계를 한 다음에 이동을 하고 분양 사무실로 이동을 해서 이제 명의 변경을 하기 때문에 전체 시간은 한 3시간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그 잔금일이 오전 시간이라면 오전 시간을 다 비워주시고요. 오후 시간대라면 오후 시간대를 다 비워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스케줄을 체크하고 일정을 잡아서 저희가 모든 예약과 진행을 도와드리고 마지막 날 잔금일에 모두 다 같이 만나서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일단 매도인, 매수인 분이 각각 확인을 하셔야 될 사항이 있잖아요. 분양권 거래를 하기 전에 내가 확인을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잘 체크를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것.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분양 계약서를 기준으로 명의자가 일치한지 신분증 대조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하지만 이제 계약하시는 매수인 분께서도 이 부분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건설사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이 사람이 현재 계약자가 맞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로 대출이 진행이 되지만 보증보험료가 들어갑니다. 한 회차마다 보증보험료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미리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 두산이브더 제니스 오션시티는 1회차부터 6회차까지 중도금 대출이 모두 실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입주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중도금 대출은 다 실행이 되어 있고 만약에 지금부터 매매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입주 시점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1회부터 6회차까지의 보증보험료는 그 당시에 소유를 하고 있던 매도인 분이 부담을 하시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만 중간에 예를 들어서 3회차까지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4회서부터 6회차까지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이런 조건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분양권 거래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봤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이제 계약을 진행하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분양권 거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계약을 진행하면서 제가 충분히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잘 같이 맞춰서 계약을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좀 복잡한 것 같지만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중도금 대출 승계라던가 이렇게 은행 업무 그리고 조합 사무실에서 이제 명의 변경이 진행될 때 필요로 하는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서류는 저희가 필요 서류를 안내를 해드리지만 챙겨 오시는 거는 매도인분, 매수인분이 잘 챙겨 주셔야 합니다. 잔금일날 당일날 서류가 빠져서 계약 진행이 어그러지는 상황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